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9월 FOMC가 열릴 예정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시장은 경계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이거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뚜렷한 주도주 없이 빠른 순환매를 이어가는 이 시장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투자 자료들 받아보시면요. 쉬운 투자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또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들인데요.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1위는 포스코 DX입니다. 무려 400%에 가까운 396%의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이수페타시스가 387%의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루닛이 3위로 올라오면서 331% 돌파하고 있고요. 이어서 TFE가 288%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미반도체까지 누적 수익률 213%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ISC가 누적 상승률 155% 달성 중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46%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펨트론이 상승률 133% 돌파하고 있고요. 성우 하이텍도 121%의 상승률 누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텔레칩스까지 누적 상승률 100% 확인하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요. 이기자 톡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요.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전략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테마는 있기 마련이죠. 어려운 하락장 속에서 상승하는 테마를 발굴하는 방법,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하락장에도 상승 테마는 있다입니다. 오늘도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볼 텐데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주식선생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또 이어갔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 간단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물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이기자 가족분들 오늘 솔로엠으로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 수익 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고요. 네. 오늘 우선 강세를 보인 그런 테마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통신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인도에서의 5 장비 생산 공장 추진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스타링크의 SK텔레콤과 국내 서비스 본격화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5G 장비주, 관련주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스테크, 그리고 KMW, 옵티코어, 오이솔루션, 센서뷰, 머큐리 등과 같은 이런 5G 통신 장비 관련주 정말 큰 상승 오늘 보였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우하향했던 이 5G 도대체 언제 가나 아니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런 큰 상승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5G 정말 속도처럼 빵빵 터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5G 정말 빠르긴 빠른데요. 네. 이런 부분들 주가는 그렇게 빠르지 못했죠. 차트 보면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또 속 시원하게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요. 에이스테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오늘 이렇게 상한가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인데 그럼 내일도 더 좋을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차트로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최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부분들 이 아래에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죠? 네. 라공 기법에서는 조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음영 구역이다. 음지에서 주린이는 접근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제 양지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지로 나온 이후 계속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거래량 계속 체크하라고 얘기 드리죠.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확 터지면서 거래가 많아지면서 활발한 거래를 통해서 이런 상승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런 거래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산업을 봐야 되는가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4G 같은 경우에 LTE 같은 경우에 비해서 2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G 시대가 오고 있죠. 6G 시대에는 이제 적외도 위성통신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와 협력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이것이 바로 아주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써보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LTE 폰 그리고 5G 폰 큰 차이 모르겠는데 빠르긴 빠른데 그렇다고 유튜브 보는 거 아니면 다른 거 보는 거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6G로 바뀌면 이제는 진짜로 가상현실 그러니까 홀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겠고요. 거기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5G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G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5G 장비주, 5G 관련주가 더 주목을 받는다. 왜? 6G로 넘어가는 단계. 6G 레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6G에 대비하는 5 장비, 이 얘기를 6G 레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G로 넘어간다. 이것이 진짜로 5G의 성장 모멘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얘기 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어지겠구나라는 네. 내용 바로 아실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갔으니까 바로 좀 따라가기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 눌림을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이죠. KMW 살펴보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하나 추세선을 하나 그어봤는데요. 이 추세선, 이 아래 부분에서는 주린이 접근 금지 꼭 기억하세요. 주식 초보는 이런 음지에서 매매만 하지 않아도 다치는 것을 훨씬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매매하실 때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상한가 도달했는데 이게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네, 살짝 양지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하는 힘을 만들었구나. 한마디로 5G 장비주,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를 주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상승 이후에 이런 부분이 지지되는 부분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습관 이런 부분만 익히신다면 주식 초보들도 누구나 수익 보실 수 있고 크게 다치는 일 없을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는 확 크게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 추세선, 이렇게 넘어왔죠. 앞서서 에이스테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음지에 있던 이 주가 흐름이, 차트의 흐름이 양지로 넘어왔다. 거기에 지금 이동평균선 모두 위로 올라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41선까지 위로 올라섰다. 이럴 때는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은 많이 나왔죠. 하지만 앞선 종목에 비해서 거래량 차이는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는 이동평균선 또는 추세선을 그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추세선 살짝 그어보시고 이런 추세선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동평균선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나와줬던 이 5G 통신 장비 테마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수원의 승소 소식에 이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일어난 한마디로 웨스팅하우스가 소를 제기해서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일어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모비스, 비츠로테크, 우리기술, 일진파워, BHI, 한정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런 원전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내용 역시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츠로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 수주, 우리나라 이제 원전 수출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 카타르에 원전을 수출을 했었죠. 이 부분이 폴란드 그리고 그 외 다른 중동 국가, 유럽 국가,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 그리고 중동 국가에 연이어서 수출 가능하다. 영국까지도 바라보고는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하락들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고 많은 뉴스들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이 부분은 한수원이 완전 승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이 논리 대결에서 한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기술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미국의 법무부다라는 내용 때문에 미국 워싱턴 DC 법원이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웨스팅하우스 너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미국 법무부에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한수원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 기술을 침해했는지 이 여부는 판단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 법무부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 로비를 통해서 제기를 한다면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카타르 수출권 같은 경우에 카타르에서 우리가 원전 지어줬죠. 그때는 웨스팅하우스의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이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자문료를 준다고 해도 카타르 때보다 훨씬 적겠죠. 그 부분도 역시나 우리 전체적인 관련주에는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보시고 그 정도의 호재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만방에 이제 원전 수출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오버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차트 다시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주면서 좀 거래량은 조금 아쉬운 편이지만 이렇게 올라서 주었습니다. 이럴 때 접근하시자 하는 분들은 이 이동평균선 지지 확인. 지지가 안 되고 바로, 지지가 아니고 바로 내일 다시 상승한다면 그때는 그 다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매매 기술을 갖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많이 거래량 실리고 올랐으니까 바로 올라타야지, 이거보다는 눌림목 매매, 이럴 때야말로 눌림목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 꼭 기억하시면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차트 분석을, 기술적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한마디로 하락 추세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도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 안 좋은 부분으로 또 판단될 수 있느냐? 이 고점을 점점 낮추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그럼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느냐?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점. 물론 이 저점을 높였다가 주저앉고, 높였다가 주저앉고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위에 고점에서도 내려오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삼각수렴 형태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나 지금 이 부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좀 내려올 수는 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조금 길게 보는 안목,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상승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크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의 소송은 또 끝까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식시장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유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 기름값 상승에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관련주들, 정유주든 아니면 석유주든 이런 부분들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물론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들, 이런 개별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국제유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국제유가 WTI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 91.21달러. 이렇게 비싸졌네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북해산 브렌트유도 94.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SK가스, 흥구석유 같은 이런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SK가스 이런 부분들, 국제유가 오른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SK가스는 이제서야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 내용들, 다른 내용이 같이 붙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상승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단의 이슈들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의 영향이 컸는데요.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가 상승 영향도 있고 LNG 가격 상승 영향도 있지만 LNG 터미널인 KET,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운영 시작에 대한 그런 재평가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제유가가 정말 100달러 이상 넘어갈지,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120달러가 넘어갈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한마디로
유가를 관련해서 이런 정유주나 관련주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그와 연관해서 한마디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게 어딘데? 네. 조금만 힌트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국제유가 많이 올랐다. 시차를 두고 조선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다음 부분 얘기는 노란톡방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실시간으로 만나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소통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의 수익 현황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솔로엠으로 수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이 기자 네. 가족분들 어려운 장 상황 속에서도 솔로엠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엠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솔로엠 이렇게 32,450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 이런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조정을 보일 때도 솔로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고점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장세,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은 정말 한 방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은 권투, 복싱으로 따져서도 훅을 날릴 때가 아니라 잽을 잽 이런 식으로 잽을 날릴 때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오늘 상승, 바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은 지금 장 상황,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장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보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난 20년뿐만이 아니라 30년으로 넓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평균으로서 얘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닌 해도 있고 제 얘기가 맞는 해도 있지만 제 얘기가 맞는 해가 훨씬 더 많았다. 이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연휴 전에는 대부분 장세가 올해와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차트로 한번 보시면 연휴 앞두고서는 조금 장세가 많이 안 좋구나. 수급 상황이 많이 불안하구나. 이럴 때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이런 이후에 연휴 이후의 장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투자로는 건설기계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 쪽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로봇 테마주, 이것이 모레 있습니다. 모레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두산 로보틱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이 있는데, 그럼 내일 정도가 딱 이런 부분들 도전하기 딱 좋겠죠. 이렇게 일정 매매를 가지고 아니면 뉴스단을 가지고 지금은 짧게 그렇게 매매를 하시고요. 내가 조금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설기계, 변압기, 조선주 같은 이런 산업군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엠 일찍 수익 실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IMF 시절, 제가 어제도 똑같이 얘기 드렸죠. 그 어렵다는 IMF 시절에도 추석 연휴 앞뒤로 해서 시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달라질 시장을 대비하고 지금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내가 이 시장 이겨내고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겠다 싶으신 분들을 바로 노란톡방 오셔서
이런 마음, 그리고 내일을 위한, 그 다음을 위한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같이 해봤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이 기자쌤인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마음 편한 투자 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다룬 리포트까지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고 이 투자 리포트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톡센터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 HMM입니다. 네,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 HMM 도착해 있는데요. 사연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는 닉네임 기타 치는 오리님께서 HMM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5%로 남겨주셨는데요. 오를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지지부진하네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HMM 매각 이슈 관련해서 네. 아마 매수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매매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셨다고요? 그럼 오르지 않으면요. 매수 이유가 깨지면 한마디로 내가 산 이유가 이 내용들이 사라지면 그럼 매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오르겠다 그냥 지레짐작으로 매매하시는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고요. 꼭 내가 이 주식을 어느 정도로 왜 사야 되는가, 왜 사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이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차트로 응급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네, 차트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봤습니다. 이런 아랫단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음지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빛을 이렇게 쏘았는데 일자로 나가는 빛이 이 아래에는 비추지 않겠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많이 다치지 않는다. 먼저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22,000원 가격대를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 종목 교체 얘기를 드립니다. 종목 교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음지에서 이제 막 양지로 올라왔으나 위에 이런 이동평균선이 많이 있죠. 한마디로 저항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내용, 매각 정말 시행되고 구체화되고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온다면 그럼 이것들을 한 방에 뚫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운에 맡기는 매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언제쯤 매각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의 생각이 그리고 시장의 판단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을 예측이고 그것을 예상이고 대응이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이게 뭡니까 정말. 그런 매매 정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단지 감으로 오를 것 같아서 감도 좋은 사람은 잘 맞죠. 하지만 그 감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나는 감으로 매매해도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 하신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그것도 잘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꼭 내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교체 첫 번째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중 5%로 적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지금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 지금 이 위로 올라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단기 이평선 이런 부분들 위로 올라섰다가 지금 약간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조금 더 내가 가지고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가로 5% 비중을 실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이 가격대 전체를 뚫지 않아도 충분히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모습 보일 테니까요. 그런 이후에 탈출 한마디로 그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약손실이라도 아니면 약수익이라도 일단 탈출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죠. HMM 매각 이슈 관련해서 충분히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매수 이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21선 위에 올라서면 위에 이동평균선 241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올라설 때 241선도 올라서겠지만 이 정고점 약간 아랫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 기간이 뭐 6개월, 1년 걸리진 당연히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내가 몇 달, 뭐 한두 달 이 정도는 충분히 참아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21선 위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이후 평단가 근처에서 탈출 이렇게 하시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항상 확인을 거듭한 투자, 또 확신을 가지는 투자 강조해 주시고 계신 김광진 전문가님이시죠. 이 매수 사유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기자 톡센터에 보유 중인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HD 현대건설기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HD 현대건설기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집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HD 현대건설기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연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겠고요. HD 현대건설기계 외에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이 보셔도 되겠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도 필승 종목 안내드리고 물론 조금 계속 내려온 적도 있었지만 뭐 그 움직임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뭐 5만 원단 그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지금은 5만 5천 원 단.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셨으면 두산 밥캣 손해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거기에 맞게끔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요. 지금 어제 제가 HD 현대건설기계 얘기 드리고 뭐 매수 기회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또 기회 계속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오늘 아예 차트 보면서 제가 어느 단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9월 13일 날 이렇게 하고 계속 오늘까지도 상승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0%에 가까운 이런 상승 단기간에 나오고 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테마들이 하나하나 계속 돌고 있을 때도 네, 지금 바이오주들은 이런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인다. 이런 모습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라곤 검색기에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지금 알테오젠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바이오 종목에서 잡히는 이런 검색기에 포착되는 이런 내용들 좀 도움을 드리고자 검색기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오시면 노라톡방 오시면 누구나 신청만 해주시면 다 드리니까 이런 검색기도 도움을 받아보시라. 제가 원래 이전에는 검색기 도움을 받아보시라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런 장세이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오늘 필승 종목 같은 그런 종목들도 갖춰 놓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때는 단기 단타 종목들이 훨씬 더 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검색기 이용하실 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 뜨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 이후에 계속 지금 약간의 눌림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제가 앞단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죠.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조금 눌러줄 때는 계속 매수, 신규 접근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도 봐야 된다. 왜?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요.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에 조금 배제는 되겠지만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수입, 수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이것들이 3년, 4년, 5년, 6년 지난 2000년대 초반처럼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점 항상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음 AI 이렇게 수익 봤던 거 잘 기억하시죠? SY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로 수익 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SY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도 고민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많은 종목들 한마디로 변동성이 더 큰 종목들도 있으나 SY 주목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로 우리 수익 봤었죠? 또 메디톡스도 이런 상승 이어나갔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마찬가지로 다른 날 또 수익 보았죠.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뭐냐면요. 지금 장 상황 한 종목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지금은 짧게 끊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기자 포인트. 오늘의 필승 종목 이기자. 이 기대감 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어제 같이 살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보시고 깊숙하게 본다고 해도 길게 시간은 끌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타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로더 그리고 건설 특수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볼 때도 그리고 원전 수출 관련주 볼 때도 그리고 뭐 하다못해 2차 전지 미국의 공장을 지을 때도 국내에 공장을 지을 때도 맨 먼저 뭐 해야 되죠? 물론 정부 승인 받아야죠. 인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땅도 사야죠. 뭐 그 땅도 사고 그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뭡니까? 토건공사 시작해야죠. 땅부터 갈아엎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공장 올리고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다 뭐 필요합니까? 건설기계.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도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 드렸지만 다른 일반 제조업 관련해서도 공장이 지어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뭐부터 보라고 얘기 드렸나요? 장비.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기계, 건설 장비들은 무엇, 어디 투자가 돼도 다 오케이. 시작은 이것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단 어제 다 확인했죠? 2022년, 2023년, 4년, 5년 매출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 당기순이익 역시 우상향. 3박자 모두 우상향하는 것 어제 확인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HTS나 MTS 컨센서스 들어가셔서 기업 개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컨센서스 확인해 보시고 내용, 이익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셋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점점 돈 버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건일 텐데요. 물론 2025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것 예측치지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들 어제 다 얘기 드렸지만 선진국 시장에서의 지금 성장이 크게 나온다.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TV 뉴스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5%까지 낮아져서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들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 이후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으나 한마디로 이제 돈 벌 만큼 벌었고 이게 줄어드는 것 아니야? 분기 이런 이익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 아니야? 이제 아니라고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것들이 되겠습니다. 중국 매출 정말 중국이 지금 불안해 이런 내용들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매출 비중이 워낙 낮으니 걱정할 건 없겠죠? 그리고 신모델 출시까지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자리 보겠습니다. 자리 보면 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 보이시죠? 60일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주색 3일선입니다. 3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그냥 마음껏 매수하십시오. 매수가 딱 정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3일선 아래 그리고 60일선 위에 60일선 깨면 매수하지 마시고 60일선 위에 지지되는 것만 확인되면 3일선 아래 60일선 그 사이에서는 계속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매수 타점 얘기 드리겠고요.
그럼 이 단가 바로 옆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직접 한번 HTS나 MTS 상에서 이용을 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단가 범위 정해드렸죠. 그럼 1차적으로 어느 선까지 내가 봐야 되는가, 한마디로 목표가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텐데요. 목표가, 우선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락원 조준기법, 어디를 봐야겠습니까? 이 A자, 여기 이 고점을 봐야 되겠죠. 93,000원 적혀 있네요. 93,000원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는 그 다음까지 바라본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그 부분에서 움직이는 그 내용, 물론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중장기로 바라보신다면 이 부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조금씩 5%, 아니면 3%. 그것도 나는 좀 불안하다. 저 중장기로 본다. 1%씩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래에 지금 이평선들이 조금 이격은 벌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3일선, 5일선, 10일선 이런 부분에는 이평선들이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얘기 드리자면 60일선과 3일선 그리고 조금 더 낮춘다면 5일선까지도 이 내에서는 충분히 1%씩 아니면 3%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그렇게 매수 전략, 매수 전술을 펼치셔도 충분히 수익률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얘기 드렸죠.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 이후에 올라서면 노란톡방 통해서 계속 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라공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또 라공 검색기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전문가님께서 집중해서 다뤄주시는 테마 리포트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혼자 하는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이 자료들 다양하게 받아보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추석 이후 변화할 시장의 흐름에 대비는 필수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준비해 보시고요. 매각 이슈가 있었던 HMM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는 종목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K건설의 최선우주죠. 중장기로도 좋은 HD 현대건설기계가 오늘의 필승 종목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